제가 교육, 노동, 행안, 환경, 시간 되면 복지 정도까지 여쭤볼 거니까요. 나머지 분들은 의장님이 준비하신 떡과 식혜를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러면 쉴 시간이 전혀 없으실 것 같아서. 먼저 이제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노동부 장관님께 여쭐 텐데요. 저희가 이제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이 통과가 돼서 많은 분들이 박수도 보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곤 합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적정 식수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당장 교육청이 환기 시설들을 개선하는 거를 지금 해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추경을 하는 이유가 또 예결특위를 매번 하면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국가의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를 이제 관리 감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국가의 예산이 잘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 개선하자는 방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6개 교육청은 2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26년이죠. 근데 지금 현재 살펴보니까 완료된 교육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27년까지는 17개가 다 완료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속도로는 그중에서 글쎄요, 완료할 수 있는 곳 뭐 한 두세 개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예산도 다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보시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물론 규모가 크긴 하지만 23년까지 다 하겠습니다 하고 23년 당시에 목표를 세워놨는데 현재는 어떠냐? 33년까지 하겠다고 보고가 왔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27년, 28년 뭐 이럽니다. 근데 왜 경기도는 2033년입니까? 아니, 이 국가는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조리실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 더 이상 만들지 말자. 크게 결의해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법도 통과시키고 다 같이 허리띠를 질끈 졸라매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작 이것을 해야 할 교육청들은 이렇게 더딘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교육청 교육감님들한테 제가 따져 물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계시니 교육부 장관님한테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더딥니까? 또 교육감도 하셨었잖아요. 네, 어쨌든 처음에 그 2023년도에 그 국회에서 권유도 해주시고 그 관련 부서가 같이 해가지고 그 환기 설비 개정을 위한 이렇게 그 TF를 꾸려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했었죠. 예,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3, 4, 5, 6, 7 그래서 대체적으로 27년까지 목표로 하고 예. 대체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 학교가 이게 되게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네. 방학 때다 보니까 예정보다 좀 늦어진 게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가 공사비를 이제 매년 그 목표 세우고 매년 20%씩 해나가서 27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되게 학교당 한 1억 정도 처음에 들어가고 개선 그러니까 새로 할 때 1억 정도고 조금 고치면 되는 건 한 3천 정도라 그래서 평균 1억으로 해서 그 매년 예산을 세우게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2억, 3억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서울과 경기에서 좀 더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고용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보다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 또 두세 군데가 더 있는데 거기는 조금 원래 계획보다 늦어진다고 했었습니다. 늦어져도 29년 아무리 늦어져도 이제는 못 믿겠어요. 거의 다 될 수 있을 이제는 계속 이거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회로 뭐가 들어가면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시민들이 다 하세요. 국회의원들도 합니다. 왜 그러냐? 약속이 지켜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교육부 장관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구조와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얼만큼의 신뢰를 주느냐.
뭐 수억 원의 예산을 하겠다고 발표는 매번 하지만 그거를 다시 점검해 보면 빈 구멍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까 장관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예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마치 이게 뭐 대단한 그 무슨 저 요술 항아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왜 교육청에서 혹은 교육부에서 이거 다 못하냐. 모든 부처가 다 그런 눈길로 바라보는 걸 저는 교육위 간사로서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그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이 조리실에서 폐암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살리자고 여러 방안들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예산 부족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20.79% 그거 너무 많다. 없애자.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냥 다 그냥 무조건 다 주고 추경이 되면은 또 증가되고 이번에도 4.7조나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런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교육청이 제대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안 하는 곳들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도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국무위원들 가운데는 교육부밖에 없습니다. 네, 책임지고 해주시겠어요? 네. 실제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앞장서 해주셔서 법이 개정되고 실제로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 노동자들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교육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 개선을 해야 될 곳이 혹시 빠진 데가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부터 실제로 계획대로 적어도 2027년 약속된 때에 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는 등등의 을 필요로 해서 가능하다면 노동부도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TF를 교육부가 중심이 맞습니다. 돼서 TF라도 꾸려가지고 실제로 같이 점검하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추경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신 김에 어쨌든 오늘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도 교육감들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려가게 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환기 설비 개선 관련한 일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무엇보다도 제대로 제발 좀 그래 주십시오. 한번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출신이시기 때문에 저는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여쭐 텐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관련 질의를 좀 드렸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침으로 가지고는 있는데 이 현장에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개정하려는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현장은 다녀오셨잖아요. 예, 2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시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침은 안 정하셨어요. 지금 아까 그 교육부 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전체적인 계획이 늦어지는 건 사실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가이드라인을 미치지 못한 부적격 요소가 한 18%에서 20% 내외 정도 추계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장관님,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급식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든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조리를 하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럼 에어컨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에어컨이 들어왔대요. 근데 문제는 에어컨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는 엄청 차갑고 정작 열기를 식혀줘야 될 곳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온 몸이 땀띠 범벅이다. 그러니까는 수치로 따지면 예산 집행됐죠. 그리고 교육청은 실행은 했죠. 근데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얼만큼의 규모가 필요하니 그냥 갖다 때려 넣어. 그 현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풀렸는데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서든 그 현장 노동자들 목소리가 들어가는 구조는
장관님께서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장 다닌다고 했는데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더 소통 강화해서 가이드라인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한 300개 정도 학교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본 겁니다. 예산이 잘 쓰였고 잘 설비가 돼 있나 했더니 그 가운데 몇몇 군데들은 부적정하다 하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과 강원은 무려 70%가 넘게 부적정 평가를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300개가 아니라 더 늘리게 되면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300개는 전체 학교 중에서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거든요. 올해 30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 투표를 보니까 네, 늘려야 될 아마 것 그 숫자를 좀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한 개 교당 뭐 16만 7,200원이라고 저한테는 와 있는데 뭐 큰 예산은 아니니까 이 숫자를 좀 더 늘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을 하나 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부적정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교육청들은 빠르게 조치를 했습니다. 잘한 데가 이제 인천, 광주, 부산 이런 데들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강원이랑 대전은 지금까지도 그냥 예정입니다. 예, 선거 끝날 때까지 안 할 생각이신가 봐요. 학생들은 뭐 선거 시간을 뭐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무위원님들께서 좀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뭔가를 체크를 일일이 다 하실 수가 없으니 차라리 시공 후에 감리를 좀 의무화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좀 걸러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가 확인이 되면 이렇게 강원처럼 그냥 뭉개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 일정 기간을 딱 정해주고 마감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변화들이 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안들을 좀 고용부에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되게 간단한 일인데요. 그 고용노동부가 안전일터 신고센터라는 거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노동자들이 문제가 있는 걸 신고하게끔 하시는 건데 여기에 안전설비 미비 분야도 좀 신설을 해주시면 급식실 조리사들이 그 고용노동부가 다 일일이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니 당사자들이 여기는 우리 뭐가 지금 이상합니다라는 걸 신고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용노동부가 일을 처리하시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두 분께 다 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좀 전에 교육부 장관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고용노동부,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 이런 것들이 참여할 수 있는 TF가 예전에 구성이 됐었습니다. 네. 22년부터 25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 간의 칸막이가 거기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이렇게 국무위원님들 모시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TF를 만들어 주시면 그 안에서 제가 또 실무적으로 챙겨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두 분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네,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님, 네, 안전부 장관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래는 서울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왜 안 계셔서. 근데 서울 시민으로서는 당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제가 안전부 장관님께 여쭙는 겁니다. 네, 네, 한강 유람선이 좌초돼서 무려 300여 명의 시민들이 한밤중에 구조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그런데 똑같은 일이 한강 버스에서도 이미 몇 달 전에 있었었잖아요. 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선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냐. 서울시는 매번 점검했다고는 합니다. 저한테도 보고하기로는 수심에 문제가 있으니 준설 작업하겠다. 그래서 준설 다 했다 하고 저한테도 보고가 왔어요. 근데 배는 걸려요. 네. 그럼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저희도 그 사고 원인 조사라든가 또 예방 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발하고 난 뒤에 그 선사에 대한 이 그 의법 처리도 이 즉각 그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 그 조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4월 중에 행안부가 다시 한번 조치를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대로 했는지를 다시 또그 관리감독을 하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유도선법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반드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강 하저 같은 경우에 그 유량 변화에 따라서 이 그 항로의 수심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람선이든 한강버스든 충분히 초음파 장비 같은 것을 다 장착하고 이 그 항로를 찾아다니면 되는데 그냥 경험에 의해서 운항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안전 장비, 안전 계측 장비를 반드시 이 장착하고 운항하도록 그렇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지도를 잘 해주시고 제가 지금 본 법에 의하면 행안부는 직권조사할 권한이 없더라고요. 법상 이런 사고가 생겨도 그래서 근데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직권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